결혼 생활 7년.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일상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주도로 떠난 부부 동반 여행에서 시작됩니다. 두 쌍의 부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변가 호텔에서의 5일. 수영장에서 마주친 시선. 와인이 오간 테라스에서의 솔직한 대화. 갑작스러운 비와 함께 찾아온 예상치 못한 순간들. 금기와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네 사람. 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외로움과 끌림, 갈등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여행, 괜찮겠지? 내가 그렇게 묻자 도윤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뭐가? 아니, 그냥.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다 같이 여행 오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4명이 같이 오는 건 처음이지? 재욱이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재밌겠네.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조금 늦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미 마음은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행은 시작됐습니다. 6월의 금요일 오후. 김포공항 3층 출국장. 혜리는 캐리어를 끌며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남편 도윤이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항 벤치에는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린의 대학 동기 서윤과 그녀의 남편 재욱이었습니다. 서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린아, 여기. 혜린이 다가가자 서윤이 일어나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러게. 결혼하고 처음 만나는 거 아니야? 맞아. 벌써 2년이나 됐네. 옆에서 재욱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린 씨. 저는 서윤이 남편 재욱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쪽은 제 남편 도윤이에요. 도윤이 눈을 들어 잠깐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였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윤이 혜린을 보며 눈짓했습니다. 혜린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에 탑승해 기내에서 좌석을 찾았습니다. 혜린과 도윤의 자리는 12A와 12B, 서윤과 재욱은 13A와 13B였습니다. 도윤은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보, 비행기에서까지 일해야 돼? 응. 급한 거라서. 미안. 혜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뒷좌석에서 서윤과 재욱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재욱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멀미 때문에 창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좀 바꿔줄래? 싫은데? 왜? 내가 먼저 앉았잖아. 앉기 전에 미리 말을 하지. 왜 사람 귀찮게 해? 그냥 한 번만 바꿔주면 안 돼? 지금은 싫어. 다음에 얘기해. 짧은 대화였지만 차가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시간 후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SUV 한 대를 빌렸습니다. 재욱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윤아, 어디로 가면 돼? 서윤이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출발하자. 체크인 시간도 됐고. 숙소가 어딘데? 서귀포 해변가에 있는 호텔이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조수석에는 도윤이, 뒷좌석에는 혜린과 서윤이 앉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만 흘러나왔습니다. 룸미러로 재욱과 혜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욱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혜린은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분 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션뷰의 해변이 바로 앞에 펼쳐진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1205호와 1206호 맞으시죠? 네, 맞아요. 카드키를 2개씩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05호와 1206호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짐 풀고 저녁 때 봐. 그래, 7시에 1층 레스토랑에서 보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205호. 혜린과 도윤의 방. 넓은 침실과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짐을 내려놓자마자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전화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또? 미안해. 금방 끝낼게. 도윤은 휴대폰을 들고 발코니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혜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혜리는 샤워를 하기로 하고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을까? 샤워부스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로 온몸을 적셨습니다. 물소리만이 욕실을 채웠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도윤은 여전히 발코니에 있었습니다. 혜리는 가운을 걸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7시. 1층 레스토랑. 혜리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내려왔습니다. 어깨가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혜리나 여기.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과 재욱이 도착했습니다. 4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와인 마실까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좋지. 웨이터가 와인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레드와인 2병을 주문했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가 차례대로 나왔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각자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해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와인 잔이 채워지고 비워지고가 반복됐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하자 어색하던 분위기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내일 뭐 할까? 스쿠버 다이빙 어때요? 재욱이 제안했습니다. 좋은데요? 혜린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왜? 도윤의 말에 혜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화상회의가 있어서. 서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행 와서도 일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셋이서 가죠. 재욱이 말했습니다. 재욱의 제안에 혜린이 재욱을 받고 재욱도 혜린을 받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호텔 수영장 가볼까? 이 시간에 가도 돼? 근데 우리 와인 마셨잖아. 응, 11시까지 개방한대. 얼마 안 마셨잖아. 좋아, 가보자.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올라가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0분 후 옥상 수영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혜린은 검은색 비키니를 입고 나왔습니다. 가운을 벗자 혜린의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재욱이 먼저 와 있었고 그는 검은색 수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탄탄한 체격이었습니다. 재욱은 혜린을 바라봤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을 느낀 혜린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윤이 흰색 원피스 수영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수영복 차림의 도윤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수가 몸을 감쌌습니다. 혜린은 천천히 물을 가르며 나아갔고 재욱은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물에 젖은 혜린의 머리카락, 어깨를 타고 흐르는 물방울. 재욱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혜린 역시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반대편에서 혼자 물장구를 치고 있었고 도윤은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만 담근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욱이 천천히 헤엄쳐 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수영 잘하시네요. 어릴 때 배웠어요. 재욱 씨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학 때 수영 동아리 활동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물에 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다리가 스칠 뻔했습니다. 혜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야, 너희들도 이리 와봐.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수영장에서 30분쯤 더 머문 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서 헤어질 때 혜린과 재욱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다음 날 아침 9시. 혜린, 서윤, 재욱 세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다이빙 센터 차량이 와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요? 화상회의 중이에요. 재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 바다로 향했습니다. 30분쯤 지나 다이빙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웨슈트를 입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슈트였습니다. 강사가 장비 점검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장비 점검을 도와주던 재욱이 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벨트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재욱의 손이 혜린의 허리를 감쌌고 벨트를 조였습니다. 너무 조이진 않았어요? 괜찮아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서로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강사의 말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보트에 올랐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곧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맑고 투명한 바다. 물고기들이 주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앞서고 서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재욱과 혜린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혜린이 뒤처지자 재욱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린은 순간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물속에서 손을 맞잡은 채 헤엄쳤습니다. 서윤이 뒤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수를 마치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둘이 왜 손을 잡고 있어? 물살이 그렇게 셌어?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응, 좀 셌어. 재욱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보트로 돌아왔고 간이 샤워장으로 향했습니다. 칸막이로 나뉜 공간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서윤은 먼저 샤워를 마쳤고 혜린이 뒤이어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옆 칸에서 재욱의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얇은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혜린은 칸막이 너머를 의식했습니다. 재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두 사람은 마주쳤습니다. 젖은 머리, 물기가 남아있는 피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다들 준비됐어요? 강사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각자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혜린은 방에서 쉬고 있었고 도윤은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산책 좀 하고 올게. 응, 다녀와. 도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방을 나섰고 복도에서 재욱과 마주쳤습니다. 산책 가시는 거예요? 네, 무료해서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서 해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고 파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린 씨. 재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저도요. 재욱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욱 씨도요? 네. 결혼하고 나서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는 어때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공감돼요. 저도 도윤이랑 그래요. 도윤 씨는 일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저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재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혜린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뭔데요? 어제부터 자꾸 혜린 씨가 생각나요. 혜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도요. 혜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뭐요? 멈출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발밑까지 밀려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혜린 씨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욱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네.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지만 혜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해변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손을 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커플이었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은 호텔로 돌아왔고 복도에서 헤어졌습니다. 저녁 때 봐요. 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재욱과 맞잡았던 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녁 식사 후 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방 테라스에서 와인 마실래? 좋아. 네 사람은 1206호 서윤과 재욱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테라스가 펼쳐졌고 프라이빗 풀장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3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이 채워졌고 한 병이 비워진 뒤 두 번째 병이 열렸습니다. 점점 술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게임 하나 할까? 서윤이 말했습니다. 무슨 게임? 진실 게임?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야. 재미있겠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도윤 씨? 서윤이 물었습니다. 혜린이 말고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도윤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진짜로요? 거짓말 같은데. 진짜예요. 그럼 패스. 다음 질문. 도윤이 재욱을 바라봤습니다. 재욱 씨는 서윤 씨 말고 관심 가는 사람 있어요? 재욱은 혜린을 힐끗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글쎄요. 대답이 애매하네요. 세 번째 질문은 재욱이 혜린에게 던졌습니다. 혜린 씨는 지금 행복하세요? 혜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냥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혜린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너는 재욱 씨랑 언제가 제일 좋았어?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 사귈 때? 지금은 잘 모르겠어.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만약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 끌린다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피곤해서. 혜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테라스에는 서윤과 재욱만 남았습니다. 너, 혜린이 좋아하는 거지?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티나.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솔직하게 말해봐. 재욱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자꾸 생각나.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요즘 도윤 씨 보면 괜히 신경 쓰이더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우리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네 사람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은 각자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골프장으로 향했고 서윤은 스파를 예약했습니다. 호텔에 남은 건 혜린과 재욱뿐이었습니다. 혜린 씨,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호텔에 있을까 해요. 저도요. 둘은 로비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어젯밤에 서윤이가 뭐라고 했어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제가 혜린 씨를 좋아한다는 걸 부정 안 하셨어요? 못했어요. 사실이니까. 혜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겠죠? 네, 안 돼요. 그런데도 이 마음이 멈추질 않아요. 혜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비가 점점 세지네요. 그러게요. 멈출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혜린 씨 산책 갈래요? 비 오는데요. 그래서 더 좋잖아요. 혜린은 잠시 망설이다 웃었습니다. 좋아요. 둘은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변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우산 위로 쏟아졌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비 오면 이렇게 걷곤 했어요. 재욱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왜요? 뭔가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산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 조심해요. 재욱이 혜린을 잡아당겼고 혜린은 그대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웠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둘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욱의 손이 조심스럽게 혜린의 뺨을 감쌌습니다. 혜린 씨. 네. 재욱이 천천히 다가왔고 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둘은 동시에 놀라 몸을 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요. 갑자기 번개가 치네요. 네. 비를 맞으며 둘은 호텔로 뛰어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요. 그러게요. 저 방에 가서 갈아입어야겠어요. 저도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안에는 둘뿐이었습니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욱은 혜린을
해리는 재욱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럼. 네. 어색한 침묵. 혜린 씨. 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재욱 씨도요. 카드키를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밤 10시. 해리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 편의점 갔다 올게. 응, 다녀와. 도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가디건을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린 씨? 돌아보니 재욱이었습니다. 재욱 씨도 편의점 가세요? 네. 담배 사러요. 같이 가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해리는 생수와 과자를, 재욱은 담배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바람 쐬고 갈래요? 재욱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호텔 정원으로 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재욱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담배 피우세요? 가끔요. 스트레스 받을 때. 오늘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담배가 당겨서요. 해리는 웃었습니다. 저도 옛날엔 피웠었어요. 진짜요? 언제요? 대학 때. 근데 결혼하고 끊었어요. 다시 피우고 싶지 않아요? 가끔. 오늘 같은 날. 재욱이 담배를 건넸습니다. 한 대 하실래요? 해리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자 재욱이 라이터를 켰습니다. 해린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밤 공기는 시원했습니다. 혜린 씨. 네. 저 혜린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재욱은 담배를 끄고 혜린을 봤습니다. 저는 혜린 씨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혜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재욱 씨.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혜린도 담배를 끄고 재욱을 봤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진짜요? 네. 저도 재욱 씨를 보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욱이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혜린 씨,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지금 혜린 씨를 안고 싶어요. 혜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욱이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정원 쪽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투숙객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호텔로 들어가요. 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뜨거웠습니다.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혜린 씨. 네? 오늘.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린이 먼저 다가가 재욱의 셔츠 깃을 잡았습니다. 재욱 씨. 네. 저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혜린이 속삭였습니다. 당신 방으로 가요. 재욱은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네. 저도 원해요. 복도 끝에서 재욱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카드키 2장을 꺼냈습니다. 혜린의 시선이 그걸 스쳤습니다. 방이 2개예요? 사정이 좀 있었어요. 재욱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나는 예비로 잡아둔 거예요. 이럴 줄 알고요. 혜린은 더 묻지 않았다. 이유를 묻는 순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재욱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서윤의 메시지였다. 아래층에 있는 바에 잠깐 들렀다 갈게.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재욱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서윤이에요? 아직 아래층에 있는 바에 있어요. 늦을 것 같다고. 복도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혜린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시간이라는 걸. 재욱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재욱이 작은 조명만 켰습니다. 은은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재욱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혜린의 대답이었습니다. 재욱이 혜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재욱의 손이 혜린의 가디건을 벗겼습니다. 혜린의 손도 재욱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1개, 2개, 3개. 재욱 씨, 더 깊게 안아줘요. 혜린 씨, 이렇게까지 재욱 씨를 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그런데도 멈추지 않아요. 우리 둘 다. 급하게 뒤엉킨 숨과 낮은 신음. 혜린은 재욱의 어깨에 손을 올려 몸을 맡겼고 재욱의 허리 놀림에 맞춰 침대가 낮게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경계는 이미 사라졌고 서로의 존재가 깊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얼마나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면 무언가를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재욱이 먼저 말했습니다. 후회해요? 아니요. 재욱 씨는요? 저도 아니에요. 근데요? 무서워요. 저도요.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욱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요. 미안해요. 그냥 복잡해서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돌아가야겠어요. 혜린이 말했습니다. 네. 그들은 말없이 옷을 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혜린의 방 앞에 섰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짧고 애절한 키스를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잘 자요. 혜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리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남편 도윤은 이미 샤워를 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응. 편의점 갔다가 산책 좀 했어. 산책을 그렇게 오래? 응. 날씨가 좋더라.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서윤과 재욱을 만났습니다. 안녕? 응. 잘 잤어? 서윤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혜린과 재욱은 의도적으로 서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윤은 그 미묘한 어긋남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희 둘 오늘 왜 그래? 서윤이 물었습니다. 뭐가? 서로 눈도 안 마주치길래. 그냥 피곤해서 그래. 혜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뭐 했는데? 저녁 10시에 편의점에 갔다가 산책했어. 혼자? 응. 서윤의 시선이 천천히 재욱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재욱이 너는? 나도 담배 사러 편의점 갔다 왔어. 몇 시에? 한 10시쯤? 근데 너 우리한테 왜 이렇게 캐물어? 서윤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너희 둘이 같이 간 거 아니야? 잠깐의 침묵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니야. 따로 갔어. 혜린이 먼저 부정했습니다. 그래. 근데 왜 둘 다 10시야? 우연이겠지. 도윤이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여행 오면 다들 그 시간쯤 움직이잖아. 안 그래요? 서윤 씨, 뭐 의심되는 거 있어요? 도윤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이상해서요. 별일 아닐 거예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서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혜린과 재욱 사이를 오갔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 근처 관광지 가자. 좋아. 네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도윤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조수석에 서윤, 뒷좌석에 혜린과 재욱이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혜린과 재욱의 손이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서윤은 룸미러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 일부러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의심은 더 이상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30분 후 천지연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관광객들로 산책로는 붐볐습니다.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 팀으로 나뉘어 걸었습니다. 도윤과 서윤이 앞서고 혜린과 재욱이 몇 걸음 뒤를 따랐습니다. 어젯밤 생각해 봤어요? 재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근데 더 복잡해졌어요. 저도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뭔데요? 혜린 씨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혜린의 가슴이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손이 다시 한 번 스쳤습니다. 그 순간 앞에서 걷던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치게 가까이 걷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 서윤의 목소리가 폭포 소리 사이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너희 뭐해? 혜린과 재욱은 반사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 둘 이상해. 솔직히 말해. 그냥 걷고 있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냥 둘이 계속 붙어서 길이 좁아서 그래. 도윤도 상황을 느끼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둘 좀 봐. 어제부터 계속 그래.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왜 안 돼?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윤아, 오해하지 마. 혜린이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해해? 서윤이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봤어. 은근슬쩍 손 닿는 거. 우연히 스친 거야. 우연히 그렇게 계속 겹쳐?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호텔 가서 얘기하자.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서 확실히 하자. 서윤이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폭포 소리는 여전히 컸지만 네 사람 사이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재욱의 방. 커튼은 닫혀 있었고 조명은 필요 이상으로 밝았습니다. 네 사람은 소파와 의자에 어색하게 나뉘어 앉았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 역할을 맡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도망칠 틈은 없었습니다. 너희 둘 뭔가 있지?
아무것도 없어. 혜린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서윤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 보여. 진짜야. 아무것도 없다니까. 공기가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럼 어젯밤엔 뭐 했어? 편의점 갔다 왔다고 말했었잖아. 그 시간에 혼자 갔다고? 혜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서윤에겐 대답보다 더 확실했습니다. 둘이 같이 간 거네. 서윤은 물은 게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재욱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맞아. 우연히 마주쳤어. 그래서 편의점 갔다가 조금 걸었어. 얼마나? 1시간쯤. 1시간. 서윤이 웃지도 못한 얼굴로 되뇌었습니다. 남의 배우자랑 한밤중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재욱이 되물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눈썹이 처음으로 꿈틀거렸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아무 일도 없었어. 혜린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도망칠 수 없게. 혜린아, 재욱이한테 마음 있어? 서윤의 질문에 혜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대답 못하네.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 도윤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화보다 먼저 낯섦이 있었습니다. 혜린아, 사실이야? 혜린은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사실이야,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서윤이 재욱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혜린이 좋아해? 재욱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응, 좋아해. 그 한마디로 방 안의 모든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서윤이 웃었습니다. 아주 짧은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정직하네. 지금이라도.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도윤을 봤습니다. 그럼 나도 솔직해질게. 나도 도윤 씨한테 마음 있었어. 이번엔 도윤이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제 진실게임 때 한 말 기억해? 나도 도윤 씨 보면 묘한 감정이 들어. 장난인 줄 알았겠지만 난 아니었어. 혜린이 충격받은 얼굴로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무슨 말을? 서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왜? 서윤의 시선이 두 사람을 훑었습니다. 너희는 되고 나는 안 돼?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거 완전히 엉망이네. 재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게요. 혜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그 질문이 방 안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모두 나왔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호텔은 조용했지만 네 사람의 방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리나. 응. 서로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나도 모르겠어. 재욱 씨를 진짜 좋아해? 해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밤하늘만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헷갈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도윤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여보. 혜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많이 외로웠어. 정말 외로웠어. 도윤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혜린의 말에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안해. 그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와 혜린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지금은 안 돼. 그 말이 이미 늦었다는 신호처럼 남았습니다. 맞은편 발코니. 서윤은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재욱은 그녀를 바라보며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너 진짜 혜린이 좋아해? 응. 짧고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라리 솔직한 게 낫네. 미안해. 사과하지 마. 나도 너한테 할 말 없어. 서윤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우가. 응? 우리 이미 끝난 것 같지 않아? 재욱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우리.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처럼 살잖아. 솔직히 말해봐. 나랑 있을 때 아직 행복해? 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된 거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재욱이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지금 결정하자는 건 아니야. 서윤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대로는 못 가겠어. 재욱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얘기하자.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날 밤 네 사람은 같은 호텔에 있었지만 이미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알람은 울리지 않았지만 네 사람은 거의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는 방마다 비슷했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돌아갈 준비였고 누군가는 이미 끝난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1시. 서윤의 방 앞에서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누구도 잘 잤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준비됐어요? 서윤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짧은 대답들만 이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 순간이 잠깐 흘렀습니다.
도윤이 대신 손을 뻗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은 라디오 소리도 대화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창밖 풍경만이 변했고 사람들의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제주공항. 체크인을 하고 탑승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제야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돌아가서 얘기합시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호했지만 모두가 자기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혜린이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을 때 이번엔 일부러 좌석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창가에 혼자 앉았습니다. 재욱의 자리는 몇 줄 뒤 통로 쪽이었습니다. 서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같은 진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김포공항. 도착 안내 방송이 끝났을 때까지 아무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항 로비.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그럼. 네. 누군가 말을 이어야 할 것 같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없었습니다. 연락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네. 형식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로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혜리는 몇 걸음 가다 멈춰 섰습니다. 무의식처럼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욱도 같은 순간, 같은 이유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 여행은 그렇게 끝났지만 네 사람의 일상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혜린과 도윤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같은 시간에 숨 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 각자의 아침, 인사 없는 저녁. 금요일 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때 혜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린 씨. 저 재욱이에요. 그 이름 하나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아요? 혜리는 거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TV 소리만이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혜리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발코니 문을 닫자 바깥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보고 싶었어요. 짧은 침묵 끝에 혜린이 말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혜린은 망설였습니다. 언제요? 지금. 안 되면 내일이라도. 지금은 집에 사람이 있어서요. 내일은요? 내일. 오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어디서 볼까요? 한남동 카페 어때요? 조용한 데로. 좋아요. 주소 보내주세요. 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혜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어디가? 도윤의 질문에 혜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혜린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남동의 작은 카페. 창가 구석자리. 재욱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그렇게요. 도윤 씨랑은 거의 서로 말 안 해요. 저도 서윤이랑 마찬가지예요. 커피가 식어갈 때쯤 재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혜리는 놀랐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에 서류 작성해요. 서윤이랑 얘기됐어요? 혜린의 손이 컵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네. 오히려 먼저 말하더라고요.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혜린 씨는요? 아직 말 못했어요. 왜요? 무서워요. 혼자가 되는 게.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요. 재욱은 말없이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있어요. 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운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재욱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아요. 제주도에서 느낀 건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혜리는 조용히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둘은 이상할 만큼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재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 건너편에 불이 켜진 모텔이 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갈래요? 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혜린은 재욱의 숨결과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지 아니면 평생 붙잡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밤을 기점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몰랐지만 혜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혜린과 재욱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습니다. 모텔에서, 사람 많은 카페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원 벤치에서 서로를 숨기지도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있는 시간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리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는 밤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저녁 혜리는 도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도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재욱 씨 때문이지?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맞아. 하지만 그보다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부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한 거야? 응.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더 말 안 할게.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이미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재산도 말도 눈물도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혜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재욱 역시 서윤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성수동의 작은 오피스텔. 창문 하나, 침실 하나, 작은 주방.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작지만 좋아요. 행복하면 되죠. 그 말에 혜리는 웃었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후회 안 해요? 재욱의 질문에 혜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재욱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요. 혜리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앞으로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재욱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잖아요.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피가 아니었고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가져올 모든 책임까지 이미 받아들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혜린과 재욱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싸우기도 했고 화해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연인들처럼. 어느 날 재욱이 말했습니다. 혜린 씨, 우리 제주도 갈래요? 제주도? 1년 전 그곳으로. 혜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들은 다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같은 호텔, 같은 바다. 하지만 이번엔 그때와 다른 여행이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재욱이 말했습니다. 1년 전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죠. 혜리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후회 안 해요? 재욱의 질문에 혜리는 석양을 바라보다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재욱이 안도하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요. 잃은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솔직해요. 혜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겁나긴 했지만 이제는 제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요.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1년 전과 똑같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지된 마음으로 시작했던 사랑은 도망이 아닌 선택이 되었고 선택은 결국 삶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숨기지 않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욱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함께 돌아갈 곳이 있네요. 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저물어가는 제주도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랑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아무도 대신 판단해 주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 스스로에게는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도망치지 않는 사랑.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랑을 이기적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혜린과 재욱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알면서도 선택했고 상처를 알면서도 마주했습니다. 사랑은 늘 늦게 도착했고 올바른 순서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졌습니다. 금지된 마음에서 시작된 감정은 선택이 되었고 선택은 결국 삶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숨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후회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완벽한 사랑의 기록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한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